시골 숲속에서 전신마비 아들 스티븐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메리. 그녀는 아동심리학자이며 자신의 심리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 톰을 치료하고 있는 메리. 메리가 일하고 있는 동안 아들 스티브의 일가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는 톰을 보며 흐뭇해하지만 다소 까칠한 톰. 그리고 이어지는 학부모 상담 시간. 톰의 엄마는 톰을 청각장애아 수용시설로 보낸다고 합니다. But we're making progress. These things take time. 설득해보지만 I'm really sorry. 나름 애착을 가졌던 톰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메리입니다. Keep warm, okay? 그렇게 톰을 보내고 가슴이 먹먹한 메리. 이때 그녀의 직장 동료는 Well, you can't take care of every kid in Maine, Mary. 그리고 한 봉투를 건넵니다. 그 봉투 안에 있는 것은 전신마비 아들 스티븐을 요양시설로 보내는 서류. No one would judge you for needing help. 사실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보지만 너무 힘들었던 그녀는 해서는 안 돼 상상을 하곤 했었죠. 긴 하루를 보낸 메리는 한 남성과 화상 채팅을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윌슨 박사. 아동심리학자지만 자신의 아들을 요양시설로 보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톰을 다른 시설로 보낸 것에 대한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상담받기 위해서죠. It's just a body that I feed and wash and clothe. I lost him that day. I lost Richard in the car. 리처드는 그녀의 남편이었고 사실 스티브는 친자식이 아닌 입양아였습니다. 과거 그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학을 당하고 다른 학교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스티브는 아빠 리차드가 자신을 엄마와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해 차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남편 리차드는 세상을 떠났고 스티브는 전신마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상담에서 윌슨 박사는 상담이 끝나고 피로를 풀고 있는 메리. 이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조심히 밖으로 나가고 소리의 원인이 너구리인지 확인하고 안심하려는 순간 다급히 경찰에게 전화를 걸고 There's an intruder in my house.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자동차. 그리고 그 안에는 톰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이상이 없다고 전한 후 같이 집으로 들어온 둘. 그리고 메리가 톰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이 톰의 표정이 뭔가 이상합니다. 메리가 전화를 끝마쳤을 땐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밖으로 나간 톰을 찾는 메리. 아침 일찍 경찰에게 신고를 마치고 아들 스티븐을 챙긴 후 I've been out all afternoon looking for him myself. 하루 종일 톰을 찾는 메리. 그만큼 스티븐에게는 소홀해지죠. 행방불명된 톰이 너무 걱정되는 메리는 일상생활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톰을 생각하며 멍하게 있고 상담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죠. 또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톰까지 보게 됩니다. 너무 생생했던 순간이라 이를 윌슨 박사와 이야기해보지만 I think that you experienced something known as parasomnia, a sleep disorder that can trigger night terrors. I saw him. I saw Tom.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담을 마치고 자신이 상담하고 있는 아이의 학부모 더그와 이야기를 할 때 기분 탓인지 다소 무례하게 대하고 보냅니다. 집안을 정리하던 중 가구가 미묘하게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메리. 하지만 그 찰나 방문진료사가 집에 도착하고 당연히 스티븐 때문이라고 생각한 방문진료사지만 Actually, it's for me. I just need some blood work done. 자신의 이상 증상 때문에 혈액 검사를 신청한 그녀였죠. 직장 동료와 산보를 가던 중 동료는 넌지시 더그를 언급합니다. I saw Doug Hart in town yesterday. Oh my God, I was so rude to him. You should call him. Ask him out. 사실 더그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에 동료가 생각했을 때 메리와 더그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리는 더그를 초대해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고
Haven't done this in a while. 서로에게 조금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동안 아들 스티브는 거실에서 둘의 대화를 들으며 그저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죠. 더그가 떠나고 밤이 되었을 때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는 메리, 그리고 아까 낮에 발견했던 가구 앞으로 향하고 그곳의 작은 통로에서 정체불명의 손이 튀어나옵니다. 놀란 그녀는 겨우 통로를 막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스티븐을 챙기는 메리. 하지만 전신마비인 스티븐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고 바로 윌슨 박사에게 연락하는 메리. 하지만 그는 또 수면 수반증이라고 말합니다. It's not fucking sleep parasomnia, okay? Something is happening. I can prove it. I keep hearing these weird noises in the walls. 윌슨 박사는 혹시 하는 생각에 그녀의 혈액 검사를 체크해 본다고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던 중 우연히 TV에서 톰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그녀. 저녁을 준비하던 중 필요한 물건이 있어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거실 통로와 연결된 구멍에 자신이 모르던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는 찰나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메리. 지하실에서 올라왔을 때 It's just me. You scared me. 지나가다 들린 더그는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 혹시 하는 마음에 들어왔다고 말하며 아까 TV에서 나왔던 톰의 뉴스는 거짓 뉴스였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다시 마음이 불안해진 그녀는 I have a lot to do. You don't mind letting yourself out? Sure. 메리의 혈액 검사를 본 윌슨 박사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스티븐이 복용하고 있는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Mary, benzodiazepines are not a class of drugs we mess around with. I'm not taking anything right now. 정신이 없는 메리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비우고 메리에게 실망한 윌슨 박사는 통화를 종료하려는 찰나 한편 메리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자물쇠를 제거하려고 하고 자물쇠를 제거했을 때 그 안에서는 톰이 또한 스티븐이 서 있습니다. 그 사이 메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상황의 급박함을 인지한 윌슨 박사는 자신이 직접 메리에게 향하지만 때마침 폭풍우를 만나고 메리의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 통곡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메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손발이 묶여있고 앞에는 스티븐이 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 후 엄마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자신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신마비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These last few months we've been so happy together. Just you and me. Until he came here. 그리고 톰이 밤에 왔을 때 걸어다니는 자신을 봤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었다는 그. I was gonna deal with them, but he climbed into the crawl space. 메리가 잠결에 보았던 톰은 진짜 톰이었던 것이죠. 톰은 스티븐을 피해 집에 숨어 있었고 메리가 잠든 밤이면 스티븐은 톰을 제거하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소리가 발생하겠죠. 메리가 잠에서 깨지 못하게 스티븐은 그녀 몰래 자신에게 처방된 강력한 수면제를 그녀에게 복용시키고 있었기에 그녀가 수면 수반증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When you wake up, you'll be gone. 다시 엄마와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톰을 제거하러 갑니다. 그 사이 메리는 오일을 이용해 손을 끌고 또한 오일을 마셔 강제로 먹었던 수면제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벌써 톰은 잡혀있고 도끼를 들고 있는 스티븐. 그를 진정시켜보지만 I can fix this. We can go back to how it was. 이미 엄마에 대한 집착과 감기에 사로잡힌 스티븐이 다가오고 I would rather die than be away from you. 이때 폼을 풀어주고 지하실을 벗어납니다. 메리는 집 밖으로 도망친 것처럼 위장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톰과 함께 수납장에 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트릭을 알아챈 스티븐,
집안에 숨어있는 둘을 찾기 시작할 때 전복사고로 차를 버리고 집까지 걸어온 윌스 박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You told her to get rid of me. 윌슨 박사를 제거 후 2층으로 올라갈 때 집 밖으로 나가려는 둘.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데 문 앞에는 더그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더그까지 제거한 스티븐. 창밖으로 나가려는 메리. 하지만 스티븐은 이미 모든 창문에 못을 박아두었죠. 더욱 패닉에 빠지는 메리지만 톰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부엌에 있는 천장 창문으로 톰을 탈출시키는 찰나 스티븐이 달려옵니다. 스티븐을 다시 진정시키는 메리. Listen to me. Calm down. I didn't understand that you were doing it for us. I love you, Stephen. 잠시 스티븐이 진정되었을 때 다시 그를 공격하고 밖으로 탈출해 스티븐으로부터 있는 힘껏 벗어나려고 하지만 스티븐이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막다른 호수에 도착했을 때 혼자 스티븐을 저지해보지만 이후 톰에게 달려가는 스티븐. 물에 빠진 톰을 익사시키려 하지만 이때 톰에게 자신의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했던 스티븐은 차가운 호수 아래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은 메리는 톰을 청각장애 수용시설로 보내는 대신 자신이 그를 입양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연기력을 인정받은 나오미 와츠가 출연했고 반전과 고립이라는 스릴러 영화의 좋은 요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개봉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 돌려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엄마를 집착하는 아들의 입장을 그려낸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 나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며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